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1시 36분 오전 1시 36분이고요. 영상을 어제 못 올려가지고 오늘 또 올리는 김에 또 마침 굉장히 긴박한 이 타이밍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블탑을 찍고 대하락 추세로 전환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큰 불장이 오기 전 마지막 조정 구간일 것이냐, 딱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뭐 여기서 사실 방향성은 지금 딱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워낙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부근 자체가 전고점 근처였고,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더블탑이 찍혔고, 그리고 지금 대추세 선으로 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 한 58,000, 진짜 많이 봐줘도 한 55,000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없겠죠. 뭐 저도 이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이제 여기에서 무지성으로 괜찮아, 상승할 거야, 괜찮아요, 뭐 추매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여기에서 그거를 베팅하기에는 너무 내가 베팅하는 그 확률 대비 어떤 리턴 값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베팅을 하시려면은 차라리 진작 하셨어야죠.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5, 6, 7월 달 이때 지금과 같은 베팅을 이미 다 끝내놓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 넣을까 말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진할까요? 그러니까 넣을까요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후퇴할지 말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지, 여기에서 추매할까 말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지금까지 지금 벌써 11월 중반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간다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중에 많이 현금이 없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후퇴할지 말지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짜셔야 된다. 그게 제가 쭉 말했었던 출구 전략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58,000을 기준으로 봤었잖아요. 1차 저항선이 58,000과 59,000. 근데 여기에서 이제 58,000이 깨진다고, 지금 깨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57,500이면은 여기서 이제 57,800이 깨졌다고 해서 뭐 바로 내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차 빠지고 나서 이제 55,000과 58,000 사이까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58,000이 깨지면 바로 그냥 이제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58,000에서 이제 스탑로스를 한 5% 정도 가져가시면은, 그게 한 55,000이랑 지지선이랑 맞물리는 구간이니까, 거기쯤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 딱딱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52,000이나 아니면 48,000, 9,0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면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지금 좀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죠. 추세, 진짜 대추세 이런 게 좀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마지노선은 저는 한 55,000 정도로 보고 있고, 58,000이 지금 좀 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 4시간이나 1시간으로 봤을 때요. 봤을 때 이제 여기 지금 깨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깨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더 보되, 여기서 만약에 좀 계속 못 올라오고 헤매고 막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58,000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켜줬었기 때문에 조금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매수 쪽을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전략을 좀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진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P2E 관련 프로젝트나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에 내가 시드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렇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특정 이제 섹터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진짜 별로 하락이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으로도 다 전략이 달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약간 이런 수준으로 오면은 막 지금 엄청 막 이멀전시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장이랑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덜 났거나 이득인 친구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익절을 하는 편이고, 조금 내가 먹었던 부분을 좀 토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에이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먹었던 부분을 조금 토했어, 혹은 조금 손실일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꼬입니까? 렉트 캐피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58,000 정도를 이제 봤을 때 걸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죠. 뭐 마감 해가지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꼬리로 저항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가 살짝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지금 좀 얘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랑 뭐 P2E 이런 섹션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플랫폼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보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나왔던 이제 P2E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고요. 아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와 있던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샌드박스, 뭐 일드길드 게임즈, 뭐 베라시티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쪽이랑 좀 거리가 있죠. 비디오 플랫폼이라서 일루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굉장히 뭐가 많네요.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이제 솔라나 솔라나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발란체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11월 초였나? 11월 초였나요?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큰 자금을 자금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이제 보시면 TVL부터 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요. 벌써 아발란체가, 물론 아발란체 자체 상승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에 기여를 했겠지만서도 아발란체 이 플랫폼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아베라든지 트레이더 쪽 QI 토큰 같은 경우도 이런 아발란체의 생태계 프로젝트죠. 그래가지고 지금 TVL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만 해도 테라가 뭐 한 3위, 4위가 솔라나, 뭐 그 다음에 아발란체 이랬었는데 3위가 솔라나로 올라왔다가 테라 4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다시 아발란체가 4위 먹고, 이렇게 지금 좀 되게 이런 디파이 TVL 쪽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생태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물론 아발란체도 뭐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처럼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좀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덱스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수압 같은 거 있네요. 뭐 예티 수압이라든지 뭐 트레이더조가 굉장히 제일 핫하긴 하죠. 시청률도 높고. 여기를 뭐 기반으로 판골린 같은 경우도 있네요. 판골린은 사실상 뭐 트레이더조랑 좀 경쟁을 하다가 트레이더조한테 좀 뺏긴 구도인데요. 사실상 또 뭐 열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게임 수압 같은 경우도 아발란체 기반, 그리고 아발런치 같은 경우도 보이네요. 여기 아발런치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 플랫폼인데 아발란체 기반으로, 아발란체랑 아발런치 다릅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발란체 아발란체 제가 사실 아발란체도 올 초에 한 $3, $4 막 이때 좀 샀었다가 막 모으다가
그때 아발란체가 엄청 상승을 했었어요. 초반에 올 초에. 그래서 막 30, 40까지 엄청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진짜 막 펀더멘탈이 너무 무너지면서 하락을 엄청 하길래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계속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조금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뭔가 아발란체보다 뭔가 더 좋은 코인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발란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아발란체는 이제 솔라나나 루나보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 이후로 매수를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반전이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뭔가 마크도 별로 안 예뻐. 뭐 마크로 뭐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빨간색이 약간 중국 국기 느낌도 나고 일본 국기 같이 그래가지고 별로 마크도 안 예뻐. 솔라나 얼마나 예뻐. 솔라나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돌이 얼마나 멋있어. 약간 막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아발란체는 뭔가 멋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바이낸스 이제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밀고 있는 게 MVB라고 요게 뭐 약자였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하여튼 그 무슨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좀 바이낸스에서 밀어줄 만한 프로젝트들이 선별이 돼서 나중에 잘 되면은 상장도 되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실패한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상반기에 디파이가 굉장히 핫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토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토팜이랑 뭐 팬케이크 버니 그리고 비피 파이낸스 이런 애들이 진짜 탑3로 올라갔었고 실제로 버니를 제외하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죠. 그런 거 버니는 이제 중간에 막 해킹 이슈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망한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바이낸스 추후에 상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보장형은 아니고 보험 같네요. 보장형은 아니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뭔가 생태계가 구성이 잘 되고 어떤 사용자 유저들이 좀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고 했을 때 이제 바이낸스 측에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좀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최근에 어쨌든 게임파이 쪽이 핫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크립토마인이라든지 비몬이라든지 봄크립토 요 정도가 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봄크립토도 지금 거의 뭐 전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데 좀 저거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크립토마인이라든지 봄크립토라든지 요즘 뭐 사이버 드래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버니콘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전에 좀 유행했었다가 그게 너무 구조가 좀 바뀌면서 좀 많이 떠났죠. 그래서 요즘 사이버 드래곤이랑 봄크립토가 조금 핫한 것 같아요. 보면은 실제로 토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장선인데 사실은 저번에 뭐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이거에 다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괜찮은 프로젝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걸음망인 거죠.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을 해주면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면 좀 더 편하지 않나. 그게 이제 코인 리스트, 뭐 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드 배치라든지 뭐 IEO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코인 리스트에서 저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분기 시드 배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탤런트 프로토콜 뭐야? 뭐 수화시는 뭐야? 뭐 펀파인 뭐야? 뭐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예전 거를 좀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 22년 썸머면은 거의 뭐 사실상 디파이 좀 붐이 있을 텐데 얘네들도 보시면은 그때 시드 배치였던 게 지금 이제 핫한 아칼라 라든지 앨리스는 그 앨리스 아닙니다. 비코노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코인리스트 IO를 진행했었죠.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시드 배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도 올해 DYDX랑 좀 많이 올랐었던 탈중앙화 이제 파생 거래소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 발 더 빨리 치고 나가는 느낌이죠.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면서 진짜 이런 것들 중에 나중에 루키코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뭔가 공부해야 될 것도 더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뭔가 진짜 뭐 내가 직접 투자하기가 좀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좀 좋은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에 또 솔라나 버전이 솔라나 해커톤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바이낸스는 뭐 이런 식으로, 솔라나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솔라나 중앙 집중형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뭐 코인리스트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뭐 상장 뭐 이슈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애들, 그런 것들로도 좀 볼 수 있겠죠, 시장을 볼 때. 그리고 솔라나 해커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 받은 게 카타나라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조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프티파이라든지 NFT 쪽에서는 이제 1등을 한 게 네프티파이, 뭐 웹3에서는 아니다. 웹3에서는 이제 시타델 또 1등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뭐 예전에 뭐 레이디움이라든지 뭐 망고마켓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도 다, 애프리콧도 지금 그렇고요. 그런 애들도 다 이렇게 나온 거라서 해커톤도 좀 종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시드네요. 홀리스트 이런 것들, 이거는 스프링 버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했냐면은 업비트 어딨어? 오늘 업비트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업비트 원화 상장 같은 걸로. 사실상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 사람은 적어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물릴 걸 알고도 들어가서 뭐 당한 거면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이게 진짜 이 알고랜드랑 이런 친구들에다가 내가 이거 상장하네? 뭐 새로운 코인인가? 사야겠다. 이거 오르네? 사야겠다. 이거 나 들어가서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고 뭐 알고 상장하네 했는데 지금 업비트 또 펌핑 해가지고 잠깐 펌핑 먹고 올까? 원래 가격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먹고 올까 해서 물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은 그래도 알고랜드의 존재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도 상장이 이미 되어 있던 코인이잖아요. 바이낸스라든 뭐 많은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웃기긴 해요. 왜냐면 이거를 상장 가격을 6,500원에 얘네가 설정을 지들 맘대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분명히 주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긴 하죠. 알고도 들어갔거나 모르고 들어갔어도 그럼 공부 안 하는 게 잘못이지 뭐. 탐욕 부리려고 너 들어간 거는 똑같잖아요. 그때 뭐 할 말이 없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규제적으로 뭔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도 세금을 뜯으려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뭔가 그런 규제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대놓고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그냥 세금만 뜯을 궁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조금 지금 저 뭔 소리 하는 거죠? 하여튼 좀 뭔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이번 한 번만 30% 먹으면 다 이거 얼만데, 진짜 한 번만 이걸로 하는 거 아는데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왜냐면은
한 번만도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번 그렇게 땄어. 잘 해가지고 뭐 땄어. 그건 투자라고 하기도 진짜 좀 민망하다. 도박하는 거니까 땄어. 근데 따도 결국에는 또 하게 된다니까, 그거를. 또 하게 돼서 언젠가 잃어요. 그러면은 잃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들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뛰어드는 거야 도대체.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보따리 하신 분들 있어요. 보따리를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금방 막히거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출금이 금방 막혀요. 바이낸스는 출금이 보통 이렇게 상장 어디서 업비트에서 했다, 그럼 바이낸스는 금방 막히고 보통 이제 OKX나 후비 쪽에서 많이 이 물량을 끌어다가 보따리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효율적이기도 저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내가 보따리 리스크를 지고 이걸 투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업비트 상장을 대고 이제 돈 싸움을 하는 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업비트에 농락에 당하는 거고, 여기서 진짜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그냥 뭐 몰아주기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거 당한 사람 뭐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심각하구나.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장난질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이 패턴이 다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윗골이 있는 것만 지금 딱 간단하게 볼게요. 윗골이 있는 것만 봐봐. 지금 보시면은 아침 9시부터 펌핑이 돼요. 왜냐면은 업비트는 9시에 이 전일 대비 상승률이 다시 0으로 맞춰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비 상승률을 높여놔야 개미들이 뛰어들고, 어떻게 보면 그 개미 늪을 파는 거죠. 9시부터 딱 올리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진 90% 이상이, 90%가 뭐야, 90% 이상이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9시부터 딱 펌핑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아르고 볼까요? 아르고 딱 9시부터 또 펌핑하죠. 뭐가, 모스코인 볼까요? 9시부터 펌핑했죠. 플레이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덜한데, 또 얘도 그거네. 9시부터 펌핑했죠, 플레이뎁. 크립토닷컴 체인은 달라요.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서, 업비트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디카르고 볼게요. 자, 뭐야, 얘는 오히려 반대네. 하여튼 10시부터 펌핑. 무비블록 볼게요. 9시부터 펌핑 쭉. 보이시죠? 리퍼리움 봅시다. 9시부터 펌핑 정확합니다. 센티넬, 얘도 뭐 사실상 오늘 9시, 어제 9시네. 보니까 어제 9시랑 오늘 9시.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뭐 피르마 같은 경우도 9시부터 상승, 그리고 하락. 그러니까 윗골이 나온 거는 거의 다 업비트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업비트에 있는 개미들 자금을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은 코인들, 그리고 실제 운전수가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건드시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건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탐욕이겠죠, 사실. 그래서 그 탐욕에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말리는 거겠죠. 나도 빠지는 건데, 이런 코인들은 진짜 조심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렇게 조작할 수 있겠어요? 9시에 땡 해가지고? 절대 못하죠. 왜냐면은 얘는 글로벌 거래량으로 업비트를 압도하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애초에 없고, 돈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아무리 막 돈이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해도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시총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그것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 업비트도 웃겨요. 이게 9시부터 해가지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말리신 거겠죠. 근데 이제 결국 할 말은 없죠. 본인들이 이제 탐욕 때문에 당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누사이퍼 이후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수준 낮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게 왜 바이낸스에서 막 출금이 막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이낸스에서 유독 출금이 많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낸스는 이제 하돌렛에 코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바이낸스는 이런 것들 잘못했다가 중간에 이도 가도 못하게 보따리 같은 거 하다가 물릴 수도 있는 게, 전송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전송을 갑자기 막아버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갑자기 특정 코인이 출금이 많아지는 게 감지가 되면은 바이낸스에서는 어쨌든 그걸 막아야 이제 그 유동성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함부로 팍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워낙 너무 대형 거래소니까 오히려 그걸 장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이렇게 좀 하시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보따리를 하실 거면 호흡이나 OKX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거기에서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업비트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가 57,000. 와, 이거 진짜 열심히 싸운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57,000, 58,0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연말 불장 자신 없다, 나 여기까지 먹어도 충분히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등 오시면은 그냥 떠나시고, 아예 나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고 나 저점이고 연말 불장 좀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버텨야지, 뭐 물 타든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네, 여러분 그럼 내일 봐요. 안녕.